자, 이렇게 이제 뜨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형태 있죠? 이 형태가 C샵이라는 언어의 그 문법적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저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진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 자, 지금 우리 네임스페이스라고 되어 있고요, 클래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뭐 스태틱 보이드 메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괄호가 열리고 닫혀요, 그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죠. 자, 그럼 열리고 닫히는 요 사이에 어떤 영역 같은 게 생기죠, 그죠? 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영역은 여기 제일 안쪽에 있는 거, 메인이라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프로그램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시작점.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시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가 명령어를 나열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명령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는 알아야죠. 여기에다가 나열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메인 하고 중괄호 열리고 닫히는 요 사이, 여기가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명령어를 여기다 나열하시면 된다. 자, 명령어를 이제 나열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로 모든 언어 공통이에요. 가장 먼저 컴퓨터한테 뭔가를 우리가 시키면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작업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한테 1과 1을 더하라고 더하기를 시켰어요. 그럼 컴퓨터가 1과 1을 더해서 2를 계산해 내겠죠. 근데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컴퓨터가 그냥 계산하고 끝나요. 우리는 그 결과가 2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컴퓨터는 정말로 시킨 것만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언어든 해보는 게 보여줘라는 명령어예요. 보여줘. 무언가를 보여줘. 한국어로 보여줘고요. 자, 한국어로 보여줘라는 거를 C샵 언어로는 어떻게 하냐면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쳐보실게요. 지우지 마시고 따라 쳐보세요. 자, 콘솔 앞에 콘솔인데 주의하실 점, 소스 코드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하실 때는 대소문자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소문자 꼭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콘솔 점 W 대문자죠. 라이트 L도 대문자입니다. 라인, 자, 가로를 열고 닫아주세요. 요런 거는 그냥 많이 사용해 보면서 여러분이 체화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문법이라는 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법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된다, 익히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형태로 생겼다라는 것과, 그럼 보여줘라는 건데 도대체 뭘 보여달라는 건지 컴퓨터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여달라고 하고 싶은 거를 요 안에다 적는 거예요, 여기 소괄호 안에. 자, 그래서 위에 헬로 월드라고 돼 있죠. 여기 저는 제 이름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여줘는 콘솔 점 라이트 라인, 요렇게 작성을 한다라는 거고요. 요 안에다가 보여달라고 하고 싶은 값을 넣는 거예요. 자, 작성이 끝났으면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요. 컨트롤 S. 자,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은 F5 눌러주시면 돼요. F5. 자, 요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F5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위에 Run 버튼 있죠? 요거 눌러주시면 실행이 됩니다. 요거 눌러주시거나 커서 여기다 두신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요렇게 뜨실 거예요.
이렇게 C 커먼 화면에 방금 제가 보여달라고 했던 내용 두 개 보여주죠. 자, 이 C 커먼 화면 있죠. 이 C 커먼 화면. 이 C 커먼 화면을 콘솔이라고 불러요. 콘솔. 보통. 그러니까 콘솔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컴퓨터랑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입니다. 많이 보셨죠? 이런 커먼 화면.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컴퓨터가 이제 여기에다가 뭔가를 보여줘요. 계속 우리가 보여달라고 할 때마다. 그래서 이 창을 콘솔 창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앞에 콘솔이라고 붙은 게 그 의미입니다. 콘솔에다가 보여달라는 의미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컴퓨터한테 계산을 한번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자, 1 더하기 1. 1 더하기 1은 정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C샵에서도.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몇 개 보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 슬래시 두 개 있죠. 슬래시 두 개. 그죠? 이렇게 짝대기 두 개 하잖아요. 자, 요거는 주석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주석. 기본적인 거. 프로그래밍 하실 때 기본적인 사항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석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컴퓨터의 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컴퓨터가 자신이 해야 될 명령들을 파악하는데 이렇게 주석으로 처리된 거는 파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 쓴다? 메모할 때 씁니다. 메모할 때. 우리가 막 우리 멋대로 메모한 거를 컴퓨터가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모는 주석 처리를 이용해서 메모를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뭔가 설명할 때 이렇게 다 메모 처리했죠. 주석 처리.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실제 컴퓨터가 수행해야 될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맨 끝에 요거 보이시죠? 점하고 쉼표하고 같이 있는 거. 자, 여기도 주석으로 대충 요거를 이제 세미콜론이라고 하거든요. 명칭은 세미콜론입니다. 요거의 역할은 명령 하나 완료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이 끝났을 때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구두점 찍잖아요. 그죠? 문장 끝나면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할 때 안녕 구두점 찍고 하세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라는 문장이 끝났을 때 구두점 이렇게 딱 찍죠. 이런 느낌으로 하나의 명령어가 쭉 진행돼서 완료가 됐을 때 구두점 찍듯이 찍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명령 완료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그리고 요게 또 의아하실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안 하고 요 쌍따옴표를 붙이는지. 자, 쌍따옴표 같은 경우는 문장을 표현할 때 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표현할 때는 그냥 표현하지 않고요. 꼭 쌍따옴표로 감싸서 표현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위에처럼 한다라는 거. 됐죠? 문장 또는 문자를 표현한다. 자,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것처럼 (1 더하기 1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다 1 더하기 1을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신다. 요거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F5 누르면 실행이 되는 거고요. 요 내용들이 콘솔에 다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보시면 헬로 월드 나오고 제 이름 나오고 1 더하기 1이라고 나오죠. 자, 근데 1 더하기 1이라고 나오면 안 되죠.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죠. 2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2라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거 쌍따옴표 역할이 뭐라고요? 문장 또는 문자를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의 1 이거는 숫자 1이 아니에요. 숫자 1처럼 생긴 문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숫자를 표현하시려면 이 쌍따옴표 밖으로 이렇게 빼셔야 돼요. 숫자 같은 경우는 쌍따옴표 붙이지 않고요. 문자일 경우에만 쌍따옴표를 붙입니다.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숫자로서 작동을 해야 산술연산이 되는 거고요. 문자로서 작동하면 산술연산이 안 되죠. 숫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두 개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역시 F5 눌러서 실행을 해봅니다. 자, 다시요. 자, 보면은 요 위에 거는 문자 그대로 1 더하기 1이 나오고요. 밑에 거는 정말로 컴퓨터가 1과 1을 더해서 계산을 해서 2라는 결과를 얻어냈죠. 그래서 출력을 해줬죠. 자, 이런 식으로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 더하기 1 계산해서 결과 보여달라는 거고요. 요거는 뭐다? 1 더하기 1을 표현해줘 라는 거죠. 문자로 표현해줘.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두 개가 우리가 구분이 좀 안 될 수 있거든요. 콘솔 점 여기서요. 요 1과 이렇게 작성한 1과 이거를 막상 실행해서 눈으로 확인해 보면 이게 똑같아요. 그죠? 똑같죠? 하지만 절대 같은 수는 아니죠. 그죠? 같은 값은 아니죠. 요 1과 쌍따옴표 감싸진 1은 같은 값이 아닙니다. 얘는 숫자 1이고 얘는 문자 1이에요. 이렇게 컴퓨터는 숫자랑 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작동이 다르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구별을 해서 쓰셔야 돼요. 내가 숫자를 써야 되는 부분에서는 꼭 이렇게 쓰셔야 되고 문자를 써야 되는 부분에서는 꼭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값이라고 표현해요. 보통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이 숫자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걸 보통 값이라고 불러요. 또는 데이터, 영어로는 뭐 데이터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있다?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똑같은 1처럼 생긴 똑같은 두 개의 1이 있는데 하나는 숫자 유형이고 하나는 문자 유형이죠. 자, 그래서 이걸 유형이라고 하고요. 이런 유형은 여러분이 하다 보면은 지금은 숫자랑 문자밖에 안 나왔지만 또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논리형이라든지 소수점이 붙은 실수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붙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저희가 숫자랑 문자만 이용을 해도 연습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 출력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명령을 내리고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프로그래밍은 이해 영역이 저는 50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해하는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사용하는 거, 내가 이해를 해도 사용을 못해요. 왜? 알겠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막 문법 생각 안 나고 뭐 이거 점을 막 컴마로 쓰고 막 이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제일 좋은 방법은 많이 쳐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래밍 시간에는 최대한 실습을 많이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드리는 문제를 타이핑해서 풀어보는 형식으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들어오시면, 수업 페이지 들어오시면, 자, 이걸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문제가 올라가 있죠? 여러 가지 문장을 출력해 주세요 라는 문제고요. 자, 인터넷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제 앞에 띄워놓을 테니까 이거 보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1부터 10까지 출력해 보시고, 안녕하세요를 5번 해보시고, 이렇게 영어로 헬로 5번 출력을 해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절대 이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한 번씩 처음부터 끝까지 쳐보세요. 이렇게 콘솔 점 라이트 라인 가로 열고 닫고 1이라고 하고 세미콜론까지 딱 찍어서 한 문장을 온전히 여러분들 직접 쳐서 완성을 시켜보세요. 네.
잠시만요. 자, 다 하신 분들은 그 코드 좀 알려서 잠깐 하고 계실게요. 자, 뭔가 되게 어색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 프로그래밍을 좀 빨리 잘 하시려면 최대한 여기에 여러분들 많이 노출을 시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 실행되는 과정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번역을 해서 번역되어진 요 실행 가능한 파일을 실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그 작성을 하시면 이게 실행되는 게 아니고요. 자, F4를 눌렀을 때 요 나오는 요 결과가 지금 프로그램이 실행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요 결과는 이 프로그램, 요 소스 코드 파일이 실행된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번역돼서 만들어진 파일이 있어요. 요게 특정 경로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는 거거든요. 자,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실 때 우리가 C샵이라는 프로그래밍 문법을 사용하잖아요. 이 문법에서 어긋나면 이거를 만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실행시킬 수가 없는 코드다라고 해서 이 컴파일러 번역해주는 애가 이걸 안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실행을 못해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에러 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럼 여기 하나 에러 난다고 해서 막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라도 에러가 있으면 다 안 돼요. 자, 그래서 작성을 할 때 이제 오타라든지 문법적인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겠죠. 자, 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컴퓨터한테 말을 걸어봤고요. 특정
숫자나 문자를 줘서 이거를 보여달라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죠. 그럼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알면은 더하기랑 빼기 이런 산술 연산은 컴퓨터한테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제가 콘솔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라이트 라인 또 해서 10이라는 숫자를 여러 번 출력을 하고 싶어요. 여러 번. 자,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10이라는 숫자를 하면 3번 출력하고 싶어요. 3번.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 위에 거는 제가 설명할 때 썼던 거니까 밑에 거 볼 때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석 처리를 해놓겠습니다. 주석 처리. 자, 요것도 자, 단축키 하나 알려드릴게요. 단축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요 소스 코드를 작성하실 때 프로그램 그 코드를 작성하실 때 이제 유용한 단축키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써주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건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주석 처리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씁니다. 그렇죠? 코드를 하나 작성하면 이게 어떤 코드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배우는 입장이니까 어떤 기능을 하는지 계속 주석 처리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줄이면 이 여러 줄을 지금 한 번에 주석 처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게 좀 불편하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싹 긁어요. 주석 처리하고 싶은 거 싹 긁은 다음에요. 컨트롤 슬래시를 이렇게 다시요. 컨트롤 KC 이렇게 단축키를 순서대로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KC 한 번에 주석 처리됐죠? 만약에 주석을 다시 해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똑같이 해제하고 싶은 부분을 긁으신 다음에 이번엔 컨트롤 K U 그럼 주석이 삭제가 되었죠. 컨트롤 K U 컨트롤 K C 이렇게 주석을 설정했다 풀었다 설정했다 풀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편해요. 한 줄도 가능하고요. 여러 줄도 가능합니다. 자, 해서 요거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 이거 13번 나오겠죠? 자, 예상했던 대로 10이 3번 나와요. 왜냐면 제가 똑같은 숫자 10을 3번 출력해서 보고 싶었거든요. 자, 저는 똑같은 숫자 3번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숫자가 바뀔 수도 있죠. 제가 보고 싶은 숫자가 제 마음이 변해서 10이 아니라 20으로 바뀔 수도 있죠. 그럼 23번 보고 싶을 수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 20으로 바꾸고 출력하면 된다? 안 되겠죠, 당연히. 얘만 20으로 나오고 나머지 10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똑같은 숫자 3개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럼 당연히 얘도 20으로 바꿔줘야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20이 3번 나오죠. 자,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똑같은 숫자를 지금 3번 출력을 했는데 이거 바꾸려면 지금 3번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숫자가 3개라서 그래요. 만약 제가 똑같은 숫자를 10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 10번 써야겠죠. 이거를 10번을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숫자가 또 바뀐다. 30으로 바뀐다. 그럼 다 바꿔줘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숫자 하나를 여러 번 이용하고 싶어요. 여러 번. 20이라는 숫자를 여러 번 이용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3번을 쓰게 되면 2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3개를 쓰는 거예요. 3개, 그죠? 20이라는 숫자가 지금 3개 존재하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똑같은 숫자 하나 놓고 얘를 계속 동일하게 사용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숫자, 어떤 값들을 기억해 놨다가 저장해 놨다가 필요하면 그거를 그대로 다시 꺼내서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값들을 잠깐 저장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변수. 변수라는 게 있어서요. 우리가 어떤 값을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동일한 값을 계속 가져올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변수라는 거를 이용해서 값을 저장해 놓고 똑같은 숫자 3번을 똑같이 출력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20이라는 거를 그냥 3번 써서 출력한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값을 20을 어디에? 변수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변수라는 거는 공간, 그러니까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또는 그릇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상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자에다가 어떤 그 물건을 저장을 해놨어요. 그럼 그 물건을 찾을 때 직접 꺼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박스에다가 뭐 적어놓죠.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뭐가 들어있다 적어놓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상자에다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변수도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이름을.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age라고 한번 해볼게요. age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그럼 이 변수는 이름이 age라고 붙었잖아요. 제가 일부러 age라고 했습니다. 왜? 이 20이라는 값을 나이로 쓸 거거든요. 나이. 그래서 20이라는 값을 나이라는 값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 저장해 놨다가 필요하면은 계속 꺼내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20이라는 건 아까 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값에는 하나는 숫자, 하나는 또 문자, 그죠? 자, 그래서 컴퓨터는 이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 값이 숫자인지 다시 요 그릇에 문자를 넣어야 될지 숫자를 넣어야 될지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컴퓨터는 우리가 진짜 딱 시키는 것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상자를 만들었으면 상자가 숫자를 저장할 수도 있고 문자를 저장할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 뭔가 내용물이 있어서 그걸 저장하려면 이 내용물과 알맞는 이 내용물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와 모양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값을 저장하려고 지금 변수를 사용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 컴퓨터한테 적당한 변수를 만들라고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20 숫자가 들어가는 변수죠. 그러면 변수 앞에 이게 숫자를 저장하는 변수다라는 의미로 숫자 이렇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글로 알려주지 않고 C# 언어로 숫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문자로 인트라고 해요. 인트라고.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릇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상자. 그 상자에다가 age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상자는 어떤 것만 저장할 수 있다? 숫자만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은 숫자잖아요. 잘 저장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숫자 아니죠?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빨간 줄 뜨죠. 이렇게 빨간 줄 뜨면은 요 문제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행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저장하려는 값을 보시고 얘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확인하고 숫자면 여기 int라고 적어줘야 돼요. 문자면 여기 문자라고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C샵에서 문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트링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구별 가능하시죠? 무언가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저장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문자냐 숫자냐에 따라서 그 앞에 유형이 딱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숫자로 바꿔볼게요. 이 20을 저장하려면 인트로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을 제가 출력을 해볼게요. 똑같이 3번 출력할게요. 자, 여기에다 기존에 이렇게 20을 넣었었는데 자, 보시면 이 age라는 그릇에 20이 저장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20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가져다 쓸 수도 있지만 이미 저장되어 있는 기존의 20을 그대로 빼다가 쓸 수도 있죠. 제가 age라고 이름 붙여놓은 이 변수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변수 이름, 그릇 이름으로 지목을 해주시면 그 안에 있는 값이 꺼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J 20을 넣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을 하면 이름으로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값이 꺼내집니다. 그래서 이건 뭐다? 20이 나와요. 자, 해볼게요. 자, 똑같이 20 나왔죠? 밑에 요 위에 3개는 요거고요. 요 3개고요. 요 밑에 한 개 나온 게 이제 20인데 자, 이걸 제가 3번 하고 싶잖아요. 3번.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age라는 변수에는 계속 20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장해놨으니까. 그럼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23번 나왔죠?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다? 자, 제가 지금 이 3개는 같은 숫자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바뀔 때 얘는 3번 바꿔야 되죠. 숫자 3개 썼으니까 30으로 바꾸고 싶어요. 얘만 바꾸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숫자 3번 나와야 되니까 얘도 바꿔야 되고 얘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래 같은 구조는 어떻습니까? 요거 하나 바꾸면 어차피 이 3개는 다 요거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만 바꿔도 다 바뀐다는 거죠. 한 번에. 요 차이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어떤 하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려면은 얘를 계속 똑같은 값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변수에다 저장해 놓고 해당 변수로 계속 불러와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변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똑같은 값을 계속 기억을 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 10분 좀 있으면 이제 점심 시간이네요, 그죠? 자, 오늘 오전 수업이 굉장히 좀 매끄럽지가 못했어요, 그죠? 안 되는 것도 많았고. 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페이스를 찾은 것 같고요.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찬찬히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초반에만 좀 많이 버티시면 돼요. 그래서 익숙해지면은 또 쉬우니까. 그래서 요거랑 아까 알려드린 코드.org 병행해서 좀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프로그래밍 진행하고 요거를 빨리 해야 다음 주에 유니티 엔진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고생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점심시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가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수고하셨습니다. 네.